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보통 3월이나 4월 봄철은 이사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사하는 이삿짐 사다리 차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올해는 그 이사차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세 세입자들이 웬만하면 전세를 구할 수 없어서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내 집 마련도 하기 어려워지면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전월세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지는 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2부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또 돈이 되는 정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또 부동산 고민 해결드리고 있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저번 주까지 정말 이 벚꽃들이 많고 예뻤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보니까 어느샌가 다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러 가야지 이렇게 하셨던 분들, 못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다가 봐야지, 뒤로 이렇게 밀렀다가 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좋은 황금 타이밍, 시기 다 놓치고 뒤늦게 가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제 좋은 정보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동산 규제로 또 머리 아플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또 머리 아픈 이 대출 규제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대출 규제가 나와서 제가 조금 뒤에 요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부동산 고민 정말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또 자녀에게 증여를 해줘야 되는지 가만히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실 테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황에 맞게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꽃놀이를 가야 할 타이밍 아쉽게 놓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부동산 투자에 대한 타이밍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나 놓쳤다라고 아쉬워하시고 계시죠. 자, 지금은 전문가와 함께 그 고민을 해결해 볼 타이밍입니다. 어떤 고민이라도 좋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서 나눠보세요.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거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문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325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봉천동 성현 동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1억 중반대로 투자를 하나 해볼까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투자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해결해 주세요, 이사님.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연락 잘 주셨는데 지금 자녀분 투자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위치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천동이라고 하면은 관악구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현동 아파트 저 위치를 확인했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강남 3구 그리고 목동 재건축 아니면 이런 좀 용산 이런 고가 주택들 굉장히 금액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상 고가 주택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사러 이제 현장에 직접 내가 살 부동산을 가보면은요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매매가가 15억 이하까지는 대출이 6억 원이 또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은요 반대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으로 이 봉천동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분 좋은 봉천동 제가 먼저 좀 축하를 드리면서요. 얼마나 올랐냐면요. 사실 10-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 봉천동 아파트들 거의 한 9억대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요. 벌써 3억 이상 금액이 올라서 정말 가파르게 금액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성현동 아파트도
봉천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2호선 서울대 입구 바로 위쪽 그리고 7호선 요 숭실대 입구 아래쪽으로 위치가 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주 만족도는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제가 시청자분이라면 저는 사실 요 위쪽으로 봉천동에 이 관악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성현동 아파트는요 지금 당장 재건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요 위에 이 관악 현대아파트 지금 92년식이라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재건축 연한이 정말 차고 있는데 아직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은 적은 없지만 2000세대 정도 하는 대단지 아파트이기도 하고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7호선 아래쪽으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2호선 서울대 입구 그러면서 조금 더 제가 지도를 크게 보면은요 요렇게 여기는 동작구 상도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당동입니다. 그래서 요 봉천동 현대아파트가 지금 제가 이 동그라미 쳐드린 요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봉천동이지만 봉천동, 상도동, 사당동 요 세 개가 맞물려 있는 정말 동네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치적인 이점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이 봉천동에서 재건축이 되면 요 관악 현대아파트의 가치를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현동화에서 어차피 금액대는 비슷하실 거니까요. 지금은 저는 시청자분 요 관악 현대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분으로 지금 1억 5천 투자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요 성현동화 바로 뒤쪽에 보면은요, 요 성현동 모아타운 있습니다. 요 성현동 모아타운이 지금 2023년도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돼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투자금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면은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아파트 입주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아타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요 지금 건너편에 보면은요. 이 관악 현대 아파트 제가 추천드린 요 아파트 바로 아래 보면 여기에 봉천동 봉천 14구역이 있습니다. GS건설로 이미 시공사도 선정이 됐죠. 곧 관리 처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거의 매물도 없지만 매매가가 빌라가 8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앞으로 이 봉천동에 재개발이 되면은요, 제일 첫 번째로 재개발이 될 곳이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대장이 또 될 곳이거든요. 이 대장이 될 바로 왼쪽에 모아타운 지금 매매가가 거의 3억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의 특징은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께 저는 1억 5천 성현동 모아타운에다 꼭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합 설립이 이제 막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 되면 이 투기가열 지구인 상황에서는 이제 조합은 입주권 양도가 안 됩니다. 거래는 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잔금까지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단순하게 투자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관악 드림타운 제가 봉천동 아파트가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관악 드림타운이 지금 서울시 서울 내에서요 아파트 거래량 탑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거래량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3,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요. 고가 주택들은 떨어지지만 서민들은 살던 집에서 지금 뭐 전세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15억 이하짜리 아파트들을 보다 보니 이 봉천동 입지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봉천동 하면은 뭐죠? 바로 강남으로의 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강남 가깝고 강의 남쪽에 있고 봉천동 바로 위쪽으로는 상동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노량진과 흑석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저는 봉천 뉴타운이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지금 관악 드림타운 여기도 3,500세대 정도 되고 힐스테이트 412 구역이죠. 요 412 구역도 이미 입주를 했고 413 구역 그리고 벽산 블루미 그 다음에 은천동 모아타운 여기도 거의 5,000세대 이상 매머드급으로 나올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관악 현대아파트 푸르지오 우성 14구역 성현동 모아타운 여기 다 합치면은요 2만 세대가 넘어갑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만 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건축이 되면 더더욱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겠죠. 저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이 봉천동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거 벨트 강남과 가까운 이 봉천동에서 주거 벨트가 형성되면서 가운데 또 학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게다가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지금
이렇게 서부선이 또 지나가죠. 그렇게 되면은 교통적인 이점까지 있는 거예요. 이 봉천동이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지금 몇 개월 만에 3억이 올랐는데 투자금이 2억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성현동 모아타운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빠르게 입주할 겁니다. 그래서 요 아파트로 자녀분께는 꼭 내려주시고 시청자분께서는 가락 현대 아파트 입주하셔가지고 인테리어 해서 입주를 하시면은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정말 다 잡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요 방송이 끝나시면은요 집 앞이시니까 바로 부동산 가서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멀지 않은 지역,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또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전략을 짜드렸으니까 우선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좋은 물건부터 찾아보시고 또 자녀분과도 함께 그 투자 전략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이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뒷번호 9099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현재 성남시 산성역 포레스티아에 거주 중입니다. 현재 보유자금은 따로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집을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전세를 놓고 이 전세금을 활용해서 추가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약 7억 정도로 이 자금을 활용하면 투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유자금은 따로 없다 하셨으니까 상급지로 가시려면 뭐 대출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일환,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전세로 좀 놓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 어떤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몸테크를 이렇게 또 한번 해보시려고 도전을 하시려고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연락은 잘 주셨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시기에는 이제는 다주택자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성역 포레스티아 말씀 주셨는데 구성남이죠. 이 성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구성남 지금 여기는 아직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아래로 판교라든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면 이 구성남은 재개발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수진역 앞에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그 다음에 요 3구역까지 전부 다 재개발, 태평동도 그렇고요. 이 재개발들이 아직도 일어나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시청자분 계시는 이 산성역 바로 앞에 산성역 포레스티아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공기 좋고 위치 좋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각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팔아서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세를 놓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부동산이요. 투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거주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주를 하는 것도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레스티아 거주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잘 거주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포레스티아 그냥 거주를 하시면서 가만히 있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긴 하고요. 하지만 또 연락을 주셔서 도전을 하시겠다, 몸테크를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산성역 포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 요 바로 앞에 있는 산성역 해리스톤 아파트가 얼마가 또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거예요. 지금 막 분양도 거의 한 15억씩 분양이 전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향후에 요 산성역 해리스톤만 다 들어오게 되면은요, 시청자분 말씀하셨던 요 포레스티아랑 그리고 태평동, 신수 일대 재개발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기는요, 구성남은요,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좋아질 곳이니까요, 무조건 보유를 하시고 전세를 놓으시면 한 7억 정도 나오신다고 하셨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 7억으로 사실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간다고 해도 나홀로나 아니면 굉장히 하급지를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저라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데 어차피 지금 좋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떨어질 수가 없는 좋은 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하는 메인급이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좀 위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저라면 저는 강동구의 고덕동으로 가겠습니다. 이 강동구 고덕동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외곽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곽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동네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동네의 대장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 강동구 고덕동의 대장 아파트라고 하면은요, 사실 고덕 주공 2단지가 재건축에서 올라온 고덕 그라시움이 있는데 25억입니다. 서울에서 25억 이상 되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덕동 굉장히 상급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거는
보시면은 요 5호선 있죠. 강동역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사나 마천으로 지하철이 나뉘고요. 강동역에서 내려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이렇게 갈아타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 서울 지하철은요, 두 갈래로 나뉘는 순간 인기가 떨어지고 불편합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두 갈래로 나뉘는 상일동역에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25억이 현재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았으니까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하철이 몇 호선일까요? 2호선이죠. 그 다음에 황금 노선인 9호선인데 앞으로는 이 9호선이 저는 정말 핫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9호선이 중앙보훈병원역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쭉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영외고, 고덕역, 샘터공원역 이렇게 9호선이 2028년도에 개통 예정이고요. 이미 공사를 진행한 지 오래됐습니다. 자, 5호선 두 갈래로 나뉘는 상일동역만 있어도 25억인데 9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향후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 바로 앞에 아주 노후도가 심각한 고덕 과거 2-2지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속 통합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한 지역에 아까 전세금 7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요 자금으로 방 3개짜리 3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서울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에 방 3개짜리 3룸이 저는 풍기 현상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도 가능하고 투자도 가능합니다. 꼭 굳이 거주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한 부동산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려면은요, 지금은 노원이나 강북 이런 지역들도요, 다 입주해야 되고요. 경기도 지역들도 토지 거래를 받아서 입주해야 됩니다. 아무나 막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3룸 빌라들로 수요가 생길 거고요. 여기 지금 현재 요 고덕 그라시움 20평대 기준이요. 24평 기준이 한 20억에서 22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방 3개짜리면은요. 이 22평 아파트보다 조금 더 작은 거예요. 승강기 있는 걸로 꼭 찾으셔가지고 입주하시면은 7억 정도면 지금 입주가 가능합니다. 7억에 살다가 재개발되면 30억짜리 아파트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 산성역 포레스티아 그냥 놔둬놓고 전세금으로 도전하시겠다. 저는 요 고덕 2-2지구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요 바로 앞에 뭐 비즈밸리라든지 뭐 고덕 토평대교 해서 쭉 세종간으로 이어지는 교통적인 호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직주 근접입니다. 게다가 한강까지 볼 수 있는 요 고덕 2-2지구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도 향후 전망 좋기 때문에 생각하셨던 그 방향대로 전세를 놓고 그 전세 자금으로 투자처를 한 곳 더 선정하는 것 말씀드리면서 강동의 고덕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중간중간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런 투자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고 또 여러분의 고민도 더 자세히 풀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준 이사와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겠네요. 바로 소개 부탁드려요, 이사님. 네, 제가 이번 주 세미나는 목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후 1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로 준비를 했냐면 아주 도움되실 정말 엑기스가 될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 저는 부동산 투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투자 위에 거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거주를 정말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지역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자녀분들로 어떻게 투자해 주실까 생각을 하시는데 추후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입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지 제가 상황에 맞춰서 정말 현실적인 투자 방안을 좀 제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요. 제가 좋은 정보들로 세미나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좀 막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대출 규제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면 결국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이 대출 규제와 집값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될지 오늘은 김문준 이사의 눈으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 대출, 제가 오늘 대출 규제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대출
막혔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막혔다. 그렇게 되면 집값이 과연 떨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이 나왔을 때 본인에게 이게 규제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새로운 규제들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대처 방안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이 아예 바뀌는 시기라고 보셔야 되고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른 뉴스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절연한다. 그래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금지했고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 많은데 팔아서 빚 갚으시죠. 그러니까 집 팔아서 빚 갚아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뉴스에서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월 1일 날 발표를 했는데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불허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5대 은행이 대출이 정말 기습적으로 축소를 하고 또 집단 대출 이런 분양 같은 것들도요. 집단 대출이 증발을 하면서 사실상 은행들도 대출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요. 보도 자료가 4월 1일 날 이제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십시오.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연을 끊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 부동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대출 규제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나온 거고요.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3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것들을 발표를 했냐면 첫 번째로 2026년도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제가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1년도 이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 기타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로 집을 사신 분들을 전면 점검하고요.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위반을 했다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사실 이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요, 물론 대출을 갚으면 되겠지만 바로 갚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임차인분들까지도 다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출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존의 문제다. 조금 더 시간을 줬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 규제 크게 숫자 4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 1.5%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26년도 증가율 목표인데요. 경제 성장률이 보통은 4.9% 정도가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치를요. 근데 그것보다 절반 이하인 정말 극단적인 억제를 대출을 확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20% 이게 바로 뭐냐? 정책 대출 비중 축소입니다. 보통 이러한 대출 규제가 나오면은요.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은 좀 풀어주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좀 빈틈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은 조금 살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번에는 디딤돌, 버팀목 이러한 서민들을 위한 대출까지 30%에서 20%로 축소를 해버리면서 완전하게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주거 사다리 전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극한 더더욱 심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 은행 페널티입니다. 2025년도 목표를 초과한 은행은요. 26년도 대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되고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88.6% 이게 뭐냐면요. 가계부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98.7%라는 수치에서 88.6%까지 많이 낮추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30년도까지 80%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부의 의도는요. 지금 부동산 금융 절연하고 부채 비율 관리하고 투기 대출을 차단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 매물들을 쏟아져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될 거냐면요.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전세를 놓고 있는 집은요. 대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월세를 놓고 있는 집들이 대출이 많아요. 그러한 집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그냥 월세를요. 전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대출을 갚으면 됩니다. 지금 전세가 없으니까 물론 전세를 조금 더 만드는 좋은 효과는 있긴 하겠지만 전세값 부르는 게 값일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계속 거래가 되면서 매매가를 또다시 전세 정말 폭등할 것이고 또다시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려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거고요. 결국에는 현금 중심의 시장이 되니까 시장은 정책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이 지금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불허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가면은요. 규제 대상입니다. 다주택자의 기준은 지역과 상관이 없습니다.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고요. 전체 대상
아파트가요 12,000호나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연장을 지금 이제 안 해줄 아파트가 12,000호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규제 지역이 서울 및 경기가 7,500호입니다. 7,500호가 다 나오냐? 그러지는 않아요. 임대사업자도 있고 각가지 많고요.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분명히 매물은 나오긴 할 거고요. 시간 없습니다. 당장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외는 있습니다. 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이러한 집들은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주택수에서 산정되는 예외들도 있어요. 어린이집, 미분양, 인구 감소 주택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는데 인구 감소 주택은 제외가 된다고 해도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주택자의 새낀 매물 같은 경우에는 또 실거주 유예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요 결국 이렇게 버팁니다. 일부만 팔아요. 그래서 금매만 조금 나오는데요. 매물 그렇게 쏟아지지 않고요. 전세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돌린다고 했죠. 그래서 현금 확보해서 대출 상환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버티고 매물이 잠기죠. 전세가가 결국 또 시장을 버텨가는 시장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되면 이 비아파트에서 저는 기회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는 곳에서 기회가 나오는데 빌라, 오피스텔, 보통 이 레버리지 구조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특히나 오피스텔은 대출을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회를 먼저 흔들리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됩니다. 자, 매물 폭탄 아닙니다. 매물 잠김이고 초반에는 금매만 조금 소화가 되다가요. 나중에 이제 대출 전세로 다 바꾸고 대출 다 상환하면은요. 다시 매물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래가 결국 줄어들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팔고 싶은 사람들은 적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물이 잠겨서 가격이 다시 상황합니다. 자, 지금이 정말 진짜 타이밍인 것은요.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지금 배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 배제되는 이 두 개가 맞물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금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이 규제전 마지막 기회니까요. 얼른 움직이셔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시장, 지금 대출 맡긴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아파트 갭 투자가 끝난 지는 오래입니다. 왜? 토지거래 허가를 2026년 말까지는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가 될 곳, 그러한 지역에 노후도 정말 강한 곳에 투자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파트 갭 투자는 끝났더라도 이 갭 투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시장은 분명히 몰릴 것이고요. 집값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있는 사람이 이 모든 시장들을 조금 먹기에 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총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갭 투자, 이 상급지에 3룸 빌라로 갭 투자 하십시오. 자녀분들 아파트 사주시려고 정말 많이들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사주면 바로 입주해야 됩니다. 입주 안 해도요. 사두셨다가 이 상급지의 기준은요. 한 25억만 이상이 되더라도 전 상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3룸 빌라가 이제 분명히 품기가 나올 것이고요. 요거 승강기 있는 걸로 투자를 하면은요. 아파트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작은 곳에 사는 겁니다. 전혀 이상 없으시니까 그렇게 사시고 갭 투자와 실거주를 둘 다 노리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 신속통합기에 선정 지역에 들어가라. 이게 뭐냐면은요. 신속통합으로 선정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로 묶입니다.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꾹 눌러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면 보통 풀어주기는 하는데 거의 풀어주지 않습니다. 투기의 세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풀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풀어주지 않아요.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는 계속 가격이 눌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실입주라는 무기로 아파트 실입주 하지 마시고 이 신속통합에 실입주를 하십시오. 그래서 실입주라는 무기로 버티십시오. 그래서 몸테크를 하려면 신속통합에 지금 지정된 곳들 들어가시면 좋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상도의 14, 15구역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자금에 맞게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요 모아타운입니다. 이 모아타운이 지금 지정이 된 곳들을 보셔야 돼요.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곳. 왜냐하면 이 모아타운은요. 만약에 한 곳에서 다주택자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 거 빼고는 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합 설립 전에는 팔아야 되는데 게다가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제 또 시작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팔아야 됩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라도 던지는 매물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잡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보통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이 모아타운 가장 인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자양동 광진구의 자양동 굉장히 핫하니까요.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매 다주택자 매물들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막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내놔도 결국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도 간략하게 좀 언급해 드렸죠.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모레 목요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3일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 더 자세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계획가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계획 설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보시면 같은 입지, 비슷한 입지인 것 같은데도 가격 차이가 나는 곳이 있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원이 있냐 없냐, 공원의 유무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이제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경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원이 이제 뚫려 있는 곳이 있고 경관이 막혀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고 체감하는 그런 가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지역들 또 그런 이유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언제나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돈이 되는 지역에 대한 분석 이야기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용하시면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시작할 거고요. 성수동 그 지역이 왜 그렇게 많이 떴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찾는 요소 중 하나가 서울숲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십니다. 그만큼 공원이 얼마나 이 집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공원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자세히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오늘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근데 항상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공원 앞이 비싼 건 알겠어. 근데 왜 비쌀까?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유에 대해서 항상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비싼지를 이 도시공원과 영구조망권의 가치를 엮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녹지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가는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은 근대 도시, 이제 현대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면 르 코르비지에라는 프랑스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건축가인데요. 이분이 얘기했던 게 용도 분리, 우리가 흔히 아는 주상공동 같은 용도 분리와 자동차 중심의 기능주의 도시를 제창을 하고 강조를 했던 분이고 이 분이 1920년대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비판으로 이제 미국의 제인 제이콥스가 이 기능분리 도시 계획은 도시 생명력을 훼손한다는 것을 1960년대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게 뒤에 나온 게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기능 중심적인 자동차가 위주의 이 지역이었으면 지금은 인간 중심 도시의 보행이 더 우선인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이론은 데이비드 하비와 에드워즈 호자 같은 좀 유명한 도시계획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공간은 사회적 산물이다. 인간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돼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녹지는 이제 단순한 자연에서 도시의 필수 요소로 변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공공 공간과 오픈 스페이스가 여기서 나온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것도 가격이 또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 경제학, 그린 프리미엄의 개념에서 녹지 환경이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지명한 사실이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처음 발표가 된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좀 느리거든요. 10년에서 20년 정도. 지금 미국에서 먼저 이 녹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정이 됐고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시면 공원 접근성이 주택 가치 상승한다. 공원 인접 주택은 약 8에서 20%가 시세보다 가치가 올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 지금 적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2040 서울 플랜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40 서울 플랜은 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구상 중에 최상위의 법정 계획입니다.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도시군 기본 계획 내에서 1대부터 7대까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2개를 갖고 왔는데 보행 일상권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보행 일상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인간 경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보시면 지하철역이 있으면 이 주변에 일자리, 뭐 녹지, 뭐 문화공간, 뭐 주거지, 상업지 다 한 곳에 몰려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들이 보행 일상권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흔히 이제 N분 도시라는 내용으로 많이 있습니다. N분 도시, 15분 혹은 뭐 8분 도시. 유럽에서 시작된 이런 운동들이 지금 이 대중교통 지향 개발 토대로 먼저 완성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서울시에는 너무 유명한 게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쉬프트, 현재 도심본가 개발 사업 등등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직주락,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개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내용들이다. 이게 큰 흐름이 바뀌는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있던 조닝에서 좀 복합 조닝으로 바꿔가는 건데 유클리드 조닝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용도 지역제입니다. 뭐 주상공록 용도 기능 분리에 의한 건데 이게 1920년대 24년 미국 오하이오주 유클리드라는 마을에서 이 엠블로 부동산과의 그 토지 사용권에 대한 판결이 정형화되면서 이제 용도 지역제라는 게 생겨나게 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벌써 한 200년, 100년 엄청 오래됐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새롭게 오면서 지금 녹지, 주거, 상업 이런 복합적인 기능에 대한 이 닭 있는 복합 용도에 대한 지금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욘드 조닝, 이 조닝을 좀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들어가자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지금 녹지, 뭐 상업, 뭐 그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스페이스 이 공원에 대한 핵심 가치가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영구 조망권입니다. 영구 조망. 조망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건물을 짓지 않고 개발을 하지 않으니 영구적인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물론 시골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고밀화되어 있는 도시 지역 내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공원 지역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쾌적성이 극대화되어 있다. 지금 요즘 젊은 층들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또 우리나라도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하지만 공원이 있으면 이런 산책, 운동, 여가 등 주거의 쾌적성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만족도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희소성과 안정성입니다. 특히 이 대형 공원은 더 이상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 수익이 안 돼요. 이거는. 공원을 만든다고 돈을 장장 벌리는 게 아닌 이런 공공공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만들기가 어렵다.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희소하고 또한 도시계획으로 또 보호가 되는 공간입니다.
공간을 지금 공원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없애면서 개발을 하진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한 공급은 항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늘 유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요는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금액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상을 끼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우리 서울시에 지금 적용을 시켜서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 이제 경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이게 2025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고 약 2,600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매매 가격이 호가가 한 43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지하철 8호선과 8호선 몽촌토속역과 9호선 한성백제역의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한 올림픽공원 남동향 뷰가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잠실 르엘 아파트고 위에가 파크리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몽촌토속역이 여기 있고요. 한성백제역이 이쪽에 있습니다. 도보권으로 다 2분에서 3분 안에 갈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뷰가 이렇게 나오게 확보가 가능하죠. 만약에 뒷동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사실 느낌이 안 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경관이 보여지는지 보여드리면 이게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보시면 집에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뷰가 좋죠. 가리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구조망권 공원의 가치거든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딱 봤을 때 너무 살기 좋고 쾌적하고 뭐 가리는 게 없고 이런 인프라들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역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고급 주거지 아주 기본 요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숲 경관 지역입니다. 서울숲은 제가 요즘 신축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1, 2차 포함해서 약 이 지역은 24년 12월 정도 준공을 했고요. 두 개 합쳐서 한 1,400세대 정도 됩니다. 1, 2차 합쳐서. 여기가 지금 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수인분당선 서울역이 도보권으로 또 이용 가능한 지역이고, 금액은 정말 높은 금액 39억 5천 정도의 호가가 나오고 있고 한 4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서향으로 또 서울숲 뷰를 보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여기가 이제 리버폴의 1차고요. 2차입니다. 여기가 뚝섬역이고 여기가 서울숲역입니다. 도보로 약 한 4분, 여기 도보로 약 7분에서 8분 정도 갈 수 있고, 서울숲을 남서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뷰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위에도 뭐 중랑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한번 그 집에서 딱 봤을 때 어떤 뷰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숲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막힌 힘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뒤에 한강도 있고 뭐 중랑천도 있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지만 이 갖고 있는 경관 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그냥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 이미 있는 지역들을 설명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어떤 지역들이 또 이런 식으로 될까라고도 말씀드리는 것도 전 중요하다 보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능동입니다. 능동 어린이대공원 북부지구고, 지금 이 지역은 마찬가지로 2040 광진 플랜에 의해서 이 지역의 최상위 법적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이에서 지금 어린이대공원 재구조화 이 지역을 공공공간으로 바꿔가는 사업이 있고, 또한 공원 조망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대공원 조망형 주거단지, 그다음에 광진형 센트럴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기본계획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더 보시면 이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이제 저층주거지 관리계획 예전에 이제 23년도 발표한 걸 보시게 되면 가칭으로 A12, 13, 14구역이 가능하다라고는 얘기는 해놨습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개발하면 좋다. 마찬가지로 어린이대공원을 뭐로 바꾼다? 공공공간으로 바꾼다라는 지금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도 저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이만큼이 16m짜리 고도지구가 있었습니다. 16m 이상 못 올리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폐지를 했습니다. 언제? 22년도 7월 달에 폐지를 하면서 이 지역을 종상향을 동반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행정적으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으로나 충분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이고, 제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이 어떻게 들어갈까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 지역은 그냥 좀 상업이 좀 발달돼 있고, 이 지역은 노선 상업지 쪽이어서 그냥 제외를 했습니다. 이 안쪽으로 A12, 13, 14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또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자역 575선 다중 역세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더블 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이고, 또한 아차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00m 이내에 거의 웬만한 지역이 다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다 역세권 지역이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교통적으로 양호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남향으로 영구조망권이 또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정남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주거 환경 또 쾌적한 또 지역이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 아까 보셨겠지만 뭐 40억, 뭐 42억 이렇게 보셨겠지만, 지금 아파트 단지가 공급 시에 지금 저층주거지지만 아파트가 들어왔을 시에는 여기가 저는 30억은 최소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다중역세권에 양호한 교통 환경과 쾌적한 주거 환경 두 가지만 있어도 일단 서울시에서 30억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일 그 유망 주목 지역은 군자 역세권인 능동이고요. 이 지역은 제가 지금 이거 AI를 통해서 그냥 아파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한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될까를 그냥 제가 시각적인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린이대공원을 남향으로 쫙 봤을 때 너무 멋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또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좀 투룸이 한 12평 정도 전후에 사이즈가 되어 있고, 매매 가격은 한 5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약 2억대 초중반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은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양호한 교통 5호선, 7호선, 군자역세권 플러스 아차산이 있는 굉장히 양호한 교통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 어린이대공원, 영구조망권이 있는 그런 쾌적한 주거 환경을 또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유명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굉장히 좀 주목해 보셔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대표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림픽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아니면 서울숲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 내가 거주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비싼 아파트에.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내 집 마련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런 곳이 될 만한, 그런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곳에 선점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어린이대공원을 내려볼 수 있는 능동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거나 그 외에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금에 맞춰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팀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네, 저희 강경훈 도시연구소 세미나는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1억에서 4억으로 하는 최신 트렌드 재개발 투자를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재개발 시장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지역에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올랐다, 어느 정도는 수익을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끔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특정 지역만 오르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이런 재개발의 흐름을 새롭게 좀 보고 또 어떤 지역이 좀 새롭게 우리가 좀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이번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희 강경훈 도시연구소 세미나 지금 바로 꼭 신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꼭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8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세미나 참여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